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요. 계약법 총론 마지막 부분인 계약 해제에 대해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로는요. 413페이지입니다. 거기 계약의 해지와 해지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공부했었냐면 무효, 취소, 해제 그랬잖아요. 해제 그랬는데, 자, 무효면 뭐였어요? 무효면 처음부터 무효. 우리 무효 취소에서 이미 공부했죠. 그런데 취소하고 해제는 일단 유효잖아요. 유효인데 굉장히 차이가 크죠. 그죠? 두 번째, 취소하겠어. 취소권 행사하며, 해제하겠어. 해제권 행사하며, 그죠? 행사하면 어떻게 됐어요? 이거하고 똑같아졌죠. 그죠? 처음부터 무효 그랬잖아요. 이렇게 봤었죠. 자, 처음부터 소급표가 있었죠. 그리고 자,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형성권이라고 그러는데, 형성권은 원칙적으로 10년 제척기간이 걸린다 그랬죠. 그런데 취소권이 특이하게 어땠어요? 3년, 10년 그랬죠. 3년, 10년.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해지 있잖아요. 해지. 해지는 뭐예요? 해지는 일단 유효인데, 그죠? 해지권 행사하면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죠? 그때부터 무효 그랬죠. 그때부터 무효. 자, 뭐예요? 장래효다 그랬죠. 장래효. 그러니까 해제하고 나면 줬던 거 돌려받는단 말이에요. 무효 취소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부당이득 반환이죠. 부당이득 반환. 해제는 원상회복 그랬죠. 원상회복 의무 그랬죠. 그 반환 범위가 여기는 선의자면 전범이고, 악의자면 뭐였어요? 악의자면 죄송합니다. 선의자면 현존입, 그리고 악의자면 전범이죠. 근데 제한능력자면 항상 어디로 들어가요? 제한능력자면?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죠? 현존이익으로 들어가죠. 근데 원상회복 의무 있잖아요. 이것은 선의, 악의 구분 없이 뭐예요? 전범이 그러죠.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우리 시험법에 안 들어가지만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죠? 근데 해지는 어때요? 해지는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하는데요. 자, 보증금 주고 6개월까지 월세 잘 내다가, 그죠? 만약에 6개월째부터 밀리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게 연체하면 해지해버릴 수 있죠. 해지. 그러면 6개월 동안 받았던 월세를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주잖아요. 그래서 이 해지라는 것은 원상회복이라는 게 없다고요. 원상회복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뭘 하느냐 그랬더니, 보증금 같은 경우는 원래 돌려줘야 될 돈이니까 뭐 한다 그래요? 청산한다 그러죠. 그죠? 청산 의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죠? 원상회복은 없어요. 청산 의무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 다음에 소급표, 장래효는 똑같죠. 소급표, 장래효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이 해제하고 뭐 한다 그랬어요?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랬잖아요. 손해배상.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그러면 해지하고도 손해배상 청구해요? 안 해요? 해지도 다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상회복이라는 게 없죠. 그죠? 자, 그런 내용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게 이제 이 해지와 관련된 건데, 예를 들어서 단독행위인 해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단독행위죠.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이것은요, 채무 불이행에 따른 해제는 계약서에 굳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해지할 수 있다고 적지 않아도 당연히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죠? 해지할 수 있다 그래요. 법정해제 그러죠. 그죠? 법정해제죠. 그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죠? 이게 바로 채무 불이행에 따른 해제죠. 불이행에 따른 해제죠. 근데 채무 불이행이 없어도요, 건축허가가 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약정할 수 있죠. 약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약정해제. 그러면 건축허가가 났어요. 났다 그러면 줬던 건 다 돌려받아야죠. 건축허가가 안 났다 그러면
자, 봐보세요. 여러분이 나한테 토지를 사면서 자, 건축허가가 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약정 해지할 수 있잖아요. 해지할 수 있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줬던 거 다 돌려받아야죠? 돌려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정해제도 원상회복을 하지만 약정해제도 뭐예요? 원상회복을 하는 거죠. 원상회복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해지하고 나서 나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왜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자, 이 차이죠. 그런데 뭐가 있었냐면 또 구분해 봅니다. 방금처럼 약정해제 그랬죠. 약정해제. 약정해제하고 나면 원상회복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해약금에 따른 해제 있잖아요. 해약금. 해약금에 따른 해제도 뭐죠? 해약금 약정. 계약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해제권이죠. 그래서 해약금에 따른 해제도 이것도 약정해제거든요. 근데 계약금 포기하고 배액 상환하고 계약 해제는 언제까지만 할 수 있어요? 중도금 주기 전까지만 가능하죠. 그러면 중개 계약금밖에 없는데 이건 포기하든지 배액 상환하든지 그러고 해제하잖아요. 원상회복할 거리가 없다 그거죠. 원상회복할 거리가 없다. 이게 다른 점이죠. 그죠? 손해배상 청구 못 한다는 건 똑같은데 원상회복할 거리가 없다. 이게 다른 점이죠. 그래서 해약금에 따른 해제, 계약금 포기하고 배액 상환 해제도 약정 해제인데 왜 구분했느냐? 이것 때문에 구분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채무 불이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야, 우리 그냥 계약 해제해버릴까? 청약, 좋아 해제해버리자, 승낙 이렇게 해제할 수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합의해제라고 그래요. 합의해제. 자, 해제 계약이라고도 하죠. 해제 계약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뭐예요? 이건 계약이라고 해요. 계약. 계약이에요. 계약이다. 그러죠. 그죠? 따라서 이것은요. 채무 불이행과 관계없이 하는 거라서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냐면 여기는 손해배상이란 것이 없고요. 원상회복을 할 때 여기 이제 합의해제도 원상회복하게 되잖아요. 원상회복을 할 때 자, 원래 여기서는 이자를 가산하거든요.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하는데 여기는 이자 가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계약할 때 정하는 거예요. 원상회복 할 때 이자 가산의 말어 이런 걸 정하는 것이 당연히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요. 다만 합의해제 해제 계약에서도 적용되는 게 뭐예요? 물어나 밭삼 이건 적용된다고 그랬죠? 이게 뭐예요? 물권적 정권. 이게 뭐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동그라미. 합의 해제 후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합의 해제 전이면 선악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죠. 즉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됐는데 이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말소 등기 없어도 복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합의 해제했을 때도 복귀하는데 말소 등기 없어도 해요. 그러니까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물청이라고요. 이게 물청. 내 건데 나한테 달라. 그러면 말소 등기 없어도 이건 이미 무효 등기인데 우리 병에게 팔아버렸다 그랬을 때 합의해제 전이다. 그러면 얘는 선악 불문하고 보호받지만 합의해제 후다. 두 번째 동그라미죠. 선의자일 때만 보호받는다. 물어나 봤사.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시험장에서 직전에 봐야 될 사항 해가지고 여러분이 포스트잇 붙이고 가서 3초면 보잖아요. 그때 봐야 될 내용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우리 허수아비 그림이 있었잖아요. 허수아비 그림 중에서 후발적 불능에서 채무자 기책 사유가 있다 그랬죠. 기책 사유가 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채무 불이행 책임 그랬죠. 채무 불이행 책임. 그 중에서 뭐였어요? 이행 불능이었잖아요. 불능. 예, 여기는 불능만을 공부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은 이행 불능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줄래야 줄 수가 없는 이행 불능도 있지만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고 있는 이행 지체도 있단 말이에요. 둘 다 채무 불이행이니까 뭐예요? 상대방은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 해지하고 손해배상. 여기도 뭐예요?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이행 지체에서는요. 바로 해지 못해요. 바로 해지 못하고 뭘 해야 돼요? 최고를 해야 돼요. 최고. 최고해야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최고한다는 게 뭐냐? 최고장을 보내는 거죠. 최고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잔금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 5월 1일 날 바로 해지 못하죠. 상당한 시간을 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월 11일까지 안 주면 계약을 해지한다. 이렇게 보내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5월 10일까지 안 준다 그러면 5월 12일 날 해제 의사표시라는 거예요. 근데 해제 의사표시 하려고 그러면 귀찮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5월 10일까지 안 주면 별도 의사표시 없어도 자동으로 해제된다. 이렇게 해도 무방하죠.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언제까지 안 주면 이거 없어도 최고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이거 최고로서 효력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급하게 5월 3일까지 안 주면 이렇게 해도 뭐예요? 이거 최고로서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최고로서 효력이 있어요? 근데 어차피 5월 12일이 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이제 최고가 필요한데 이행 불능은 어때요? 불능인데 최고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최고가 필요 없죠. 그죠? 최고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5월 1일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4월 예를 들어서 20일 날 불능이 됐다 그러면 바로 최고나 이행기 기다릴 필요 없이 해지하고 손해배상. 그때 잔금 주면서 이행 제공하면서 해지할 필요 없어요. 이행의 제공도 다 필요 없다 그러죠. 그죠? 이행 불능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행 지체인데 예외적으로요. 자, 최고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정기행위죠. 그죠? 정기행위. 시간이 정해져 있다 그 말이죠. 1시까지 결혼식장에 환을 배달해 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깜빡 잊고 꽃집에서 환 배달을 안 해버렸어요. 이행 지체죠. 꽃이 없어진 경우 아니잖아요. 이행 불능이 아니라 이행 지체죠. 그죠? 그런데 그런다고 그래서 거기다 10일 최고하고 해지한다? 결혼식 다 끝나버렸는데 뭔 10일을 주고 최고를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최고 필요 없이 바로 해지할 수 있다 그래요. 주의하실 거 최고가 필요 없이 해제는 필요해요. 예전 기출문제에 정기행위의 경우 자동 해제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X예요. 자동 해제 의사표시는 필요한 거예요. 최고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절대로 안 주겠다. 불이행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최고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다만 불이행의 의사표시 했더라도 나중에라도 이것을 적법하게 철회했대요. 철회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원래대로 이제 최고하고 그죠? 최고하고 해지하고 손해배상 이렇게 가야죠. 세 번째 의무규정이잖아요. 당사자 특약으로요. 우리는 이행 지체의 경우에도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 그러면 효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거 자동해지와 관련해 가지고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자, 해지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중도금을 미지급하면 자동 해제된다는 약정이 있죠. 이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잔금을 미지급하죠. 그러면 자동 해제된다는 약정이 있잖아요. 자동 해제 약정. 이거는 효력 없어요. 효력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중도금은 뭐예요? 중도금은 이것은 선의행이죠. 선의행. 그런데 잔금은요. 이거 동시행이라면 동시행. 그러니까 등기 서류 안 주길래 나 잔금 안 줬다. 근데 뭐 자동 해제겠어요. 그죠? 그러면 언제 자동 해제가 되겠어요? 등기 서류 이행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잔금 미지급했을 때만 뭐예요? 자동 해제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보시면 교재 봐보세요. 413페이지.
거기 이제 양가로 1번 해제에 의해서 한가로 2번에 형성권 이런 말 나오죠. 그 다음에 해제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 약정해제 나오고요. 약정해제, 법정해제 나오죠. 그죠? 예, 채무 불이행에 따른 해제죠. 넘겨보세요. 414페이지입니다. 해제와 구별되는 제도 그래서 뭐가 있어요? 합의 해제, 해제 계약이 있죠. 그죠? 해제 계약 있죠? 동그라미 5번 보면 두 번째 줄 특약이 없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또 합의 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랬죠. 그죠? 근데 뭐는 적용된다고요? 물어나 받삼 그랬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15페이지 보면 죄송합니다. 동그라미 414페이지 동그라미 5번. 근데 합의 해제에서도 인정되는 거 물어나 받삼 그 말이에요. 기억본 보면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해제와 마찬가지로 매수인에게 이전했던 물건은 말소 등기 없어도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그랬죠. 따라서 이 경우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구권 그죠? 말소 등기 청구권이죠. 말소 등기 청구권 뭐가 돼요? 물권적 청구권이 된다 그래야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니은버 합의 해제에 있어서도 어때요? 548조 계약 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그죠? 두 번째 동그라미, 세 번째 동그라미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취소하고 비교 이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4번에 해지 나오죠. 그죠? 네. 해제는 소급표, 해지는 장래요 그랬죠. 5번에 해제 조건과 실권 약관 이런 게 실권 약관이라고 그래요. 실권 약관. 해제 조건 뭐예요? 정지 조건 뭔마 하면 뭔마 한다가 이게 뭐죠? 이게 정지 조건이었고 뭔마 하면 현재 줬는데 뭔마 하면 뭔마 안 한다가 뭐예요? 해제 조건 그랬죠. 그죠? 네. 자, 그렇게 보시고 실권 약관은 이거 말하는 거고요. 말하는 거고. 자, 416페이지 보면 관련 판례 나오죠. 그죠? 1번 판례 보면 두 번째 줄에 자, 거기 매수인이 약정한 중도금 동그라미 중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이런 것들이 있죠. 2번에 보면 매매 계약에 있어서 그죠? 매수인이 잔대금 동그라미 잔대금 지급까지 그 내용이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416페이지 까만 박스 입에 해제권 발생 원인 약정 해제권 발생 나오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네, 여기 그 뭐도 계약금 포기하고 배액 상환하고 그 다음에 계약 해제할 수 있다. 이것도 뭐라고요? 바로 약정 해제권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417페이지 옵니다. 양가로 2번에 법정 해제권 발생 나오죠. 그죠? 그러면 한가로 1번에 뭐가 나와요? 이행 지체 나오죠. 그죠? 544조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하고 나오죠. 그죠?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뭐가 나오죠?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랬죠? 불이행 의사 표시가 있을 때죠. 채권을 요하지 않는다 그 말 나오죠. 그런데 545조 정기행이 나오잖아요. 정기행이 풀어서 쓰면 어떻게 돼 있냐면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 표시에 의해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이렇게 나오죠.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상대방은 전조 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그랬죠. 최고가 필요 없다는 것이지 해제 의사 표시는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18페이지 넘깁니다. 자, 나오는데 거기 뭐가 나오냐면 418페이지 아래 동그라미 2번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 최고 나오죠. 그죠? 최고 나오는데 자, 거기 보시면 맨 아래 디귿번이죠. 최고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그죠? 그래도 최고로서 효력이 있다고 그랬죠. 기간을 정했으나 상당한
상당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랬죠? 이때도 최고로서 효력은 있어요. 다만 이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해제권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런데 잔금이 1억 5천인데 419페이지 오세요. 맨 위에 리을버. 1억 6천조, 1억 6천조 과대 최고할 수 있잖아요. 과대 최고하는데 누가 봐도 이것은 그것을 말을 하는구나. 1억 5천. 잔금 달라는 그걸 말을 하는구나. 동일성이 인정되면 최고로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전혀 별개다 그러면 최고로서 효력이 없는 거고요. 미음범 가소최고 나오죠. 가소한 최고도 뭐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채무자가 본래 급부해야 할 수량보다 가소한 수량을 최고한 경우에도 채무 동일성이 인정되면 최고는 유효하다고요. 다만 이 경우 최고에 표시된 과소한 수량에 대해서만 최고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최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 격번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죠. 그런데 관련 판례 보세요. 이거 나올까요? 불행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된 경우 나올 거라고요. 쌍무계약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으나 그 이행 거절 의사표시가 적법 동그라미, 철회 동그라미, 적법하게 철회된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랬죠. 니은번 정기행위 나오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420페이지 보면 한가로 2번에 이행 불능 나오죠. 546조. 이행 불능은 이게 허수아비 그림에서 여기가 이행 불능이었죠. 그럼 당연히 채무자 누구예요? 채무자가 매도인 A. 책임 있는 사유, 피책 사유,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됐죠.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랬죠. 최고가 필요 없다 그 말이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이행 불능일 때는 어때요? 이행 불능일 때는 최고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뭐도 다 필요 없어요. 이행기 기다릴 필요도 없고 이행 제공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421페이지 맨 위에 니은번에 나오죠. 이행 불능이 되면 상대방은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해지할 수 있고 동시행 관계에 있는 채무라 해도 그 이행 제공할 필요 없이 해지할 수 있다 그랬죠. 421페이지 한가로 3번 불완전이행 X 4번에 채권자 지체 X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5번에 사정변경 나오는데 자, 사정변경 그냥 용어만 아세요. 이런 게 뭐였냐면 사정변경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 상황 그랬죠. 임대차인데 10년 20년 전에 정한 차임이 지금 경제사정에 안 맞는 거죠. 인플레이가 뭐 몇백 배 이랬으니까. 그러면 차임 증액 청구할 수 있다는 법률 규정이 없더라도 사정 변경의 원칙상 당연히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증액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사정 변경 그래요. 사정 변경이 있으면 해제권도 발생한다 그 말인데요. 여기서는 특별히 볼 것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422페이지 보면 오히려 뭐예요?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423페이지 보면 해제권 행사 나오죠. 그죠? 예. 의사표시를 하는 건데 543조 2항 보면 뭐가 나오죠? 해지 의사표시는 처리하지 못한다 그 말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는 도달주의니까 어때요? 도달 후 처리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쩐다고요? 법조문은 해제 의사표시는 처리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러면 맞는 지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해제권은 단독행위란 말이에요. 단독행위. 그래서 맨 아래 한가로 2번에 해제 의사표시는 단독행위니까 계약은 당연히 조건기한을 붙일 수 있지만 단독행위에는 조건기한을 붙일 수가 없죠. 자, 세 번째 줄. 그러나 조건기한을 붙여도 그런 염려가 없을 때, 상대방을 해야 할 이유가 없을 때, 예컨대 최고하면서 최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해제 의사표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해제된다는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런 건 가능하다고요. 이런 건 유효하다 그랬죠. 또 단독행위 상대방 동의가 있으면 조건 기한 붙일 수 있었고요. 또
상대방에게 이익만 되는 거 있죠. 채무 면제다, 유증 이런 것도 가능했습니다. 424페이지 와봅니다. 맨 위에 양가로 위반 해제권의 불가분성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되도록 부정 이렇게 적어져 있죠. 쉽게 계약하고 쉽게 해지하면 안 되죠. 그죠? 참고 312페이지. 312페이지 거기 적으시고요. 312페이지 보면 뭐가 나오겠어요? 지역권이 나오겠죠? 지역권은 되도록 인정이란 말이죠. 312페이지 한가로 3번에 돼 있죠. 지역권은 통로 이용하는 것인가? 되도록 인정이에요. 그래서 자 지역권은요. 지역권은 어쩌냐면 공유자가 그죠? 지역권을 취득하죠. 그럼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해요. 근데 해제권자 여러 명인데 한 사람이 해제권 소멸하죠. 그럼 다른 한 사람도 해제권을 소멸해버려요. 해제권은 되도록 부정이라고. 그래서 거기 312페이지 보면 312페이지 법조문 가운데 295조 1항이 대표적인데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단 말이에요. 취득. 그런데 424페이지로 넘어오시면 547조 2항 먼저 보세요. 해지나 해지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해서 소멸해버리죠. 그럼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한다. 또 매수인이 여러 명인데 채무 불이행이 있었다 그러면 매도인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다 해제. 해제권자가 여러 명 있다 그러면 나도 해제. 우리 집사람도 해제. 즉 1항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수인인 경우 여러 명인 경우 계약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해서 해야 한다 그랬죠. 424페이지 해제 효과 548조 1항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온상회복 의무가 있다 나오죠. 그죠? 온상회복. 그죠? 해제는 온상회복 의무가 있다고요. 반환범위는 전범이죠. 해지는 장래요기 때문에 온상회복이 없고요.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몇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동그라미, 세 번째 동그라미. 이항 전항의 경우 반환을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한다 그랬죠.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425페이지 맨 위에 판례 보세요. 자, 여러분이 매수인인데 중도금을 안 줬어요. 채무 불이행이죠. 그럼 나는 오늘 계약 해제해버릴 수 있죠. 이미 해제했거든요. 근데 내일 내가 다시 빨리 중도금 줘 이행 청구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그래요? 야 해제했잖아. 이럴 수 있어요. 즉 일방 당사자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이 전소감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 이행을 구하는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어때요? 해제했잖아. 당의 계약이 상대방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랬죠. 425페이지 양가로 2번 해제 소급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말소 등기 없어도 한가로 2번 해제한 물권의 복귀 말소 등기 없어도죠. 당연히 복귀. 그 다음에 한가로 3번 해제 소급표와 제3자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동그라미, 세 번째 동그라미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자, 넘겨보세요. 자, 427페이지 보면 양가로 3번에 온상회복 의무 나오죠. 그죠? 부당이득의 특칙이다.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선악 불문한다. 그런 거 나올 거예요. 온상회복 의무 범위 이후 구체적으로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공식적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오면 그냥 찍으세요. 아셨죠? 다만 관련 판례 보면 민법 548조 2항 계약 해제로 인한 온상회복 의무 이행으로 반환하는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라고 그랬죠. 이 이자는요. 자, 채무 불이행에 따른 연체이자 20%가 아니라고요. 그냥 5%예요, 5%. 그래서 이 이자 반환은 온상회복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당이득 반환을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 의무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나오죠. 그죠? 즉 20% 연체이자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5% 법정이자를 지급한다. 그 말이에요. 양가로서 4번 손해배상 나오죠.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만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계약 해지,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죠? 429페이지 양으로 동시에
계약 해지했다. 원상회복. 동시행 관계죠. 그죠? 그러면 해제권 소멸 나오죠. 그죠? 소멸 나오는데 한가로 이번에 제척기간 경과 나오죠. 10년 제척기간 나오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세요. 관련 판례 보면 소재기로서 계약 해제권을 이미 행사해버렸죠. 그러면 그 뒤 소송을 취하했다 해도 해제권은 형성권이므로 행사 효력에 영향 없다 그랬죠. 3번 해제권 모든 권리는 다 포기할 수 있죠. 네,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데 양가로 2번에 해제권 특수한 소멸 원인 나오죠. 한가로 1번 당사자 사이에 계약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우리는 언제까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사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소멸하겠죠. 그죠? 그런데 한가로 2번 해제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해제권 행사 여부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check할 수 있거든요. 야, 해제할 거야? 물어볼 수 있다고요. 그런데 대답이 없어요. 현재 상황에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해제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기간에 해제 통지를 받지 못했다 그랬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그 해제권은 소멸한다 그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한가로 3번 보면 내가 채무 불이행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제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미 부동산 가져갔죠. 그죠? 이거를 이제 원상회복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즉 해제권자 고의가실로 계약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반환할 수 없게 돼버렸대요. 여러분이 거기다가 가공해버렸대요. 또는 개조해버렸대요. 그래서 다른 종류 물건으로 변경됐다 그러면 해제권은 소멸한다 그랬죠. 해제권의 불가분성, 해제는 되도록 부정 그 말이죠. 431페이지 계약의 해지 나오죠. 그죠? 해지. 자, 넘겨보시면 432페이지입니다. 양가로 2번 해지권도요. 한가로 1번에 약정 해지권이 있고 한가로 2번에 법정 해지권이 있고요. 약정 해지면 손해배상 청구 못하고 법정 해지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한가로 3번에 사정 변경을 원인으로 해지권 당연히 인정되는 거고요. 양가로 3번 해지권도 형성권이죠. 그죠? 처리하지 못한다 그래야 되고 불가분성 다 해지는 되도록 부정 그러죠. 그런데 433페이지 오면 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는 계약은 장래에 대해서 효력을 잃는다 그랬죠. 비소급표라고요. 비소급표. 자, 그러니까 거기 뭐예요? 원상회복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면 두 번째 줄 오른편 이미 이행된 급부는 수령자가 그대로 보유할 권리를 갖는다. 나오죠. 그죠? 네. 자, 그런데 한가로 2번에 보증금 같은 경우는 청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청산. 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소급표가 없으면 원상회복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지될 때까지 관계를 청산해야 할 청산 의무는 있다. 그랬죠. 그죠? 네. 동그라미 2번 이때 계약 해지는 계약 해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 그 해지까지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약법 총론 부분이 끝났죠. 그러면 이제 또 기출문제 해설 강의 드릴 건데요. 강의는 따로따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래도 여러분 따라오시는 분들은 이 강의 듣고 다시 기출문제로 가서 거기 해설 강의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